혹시 최근에 남산에 다녀오신 적 있으신가요? 서울에 사는 분들이라면 또 서울로 여행을 와본 분들이라면 아마 저마다 남산에 얽힌 기억 하나쯤은 가지고 계실 겁니다. 처음 서울에 올라와서 그 거대한 도시의 야경을 보고 와 하고 감탄했던 기억, 또 풋풋했던 시절에 연인과 함께 자물쇠를 걸었던 기억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주말에 부모님 손을 잡고 케이블카를 타려고 아주 길게 줄을 섰던 기억 같은 것들 말이죠. 케이블카가 천천히 위로 떠오를 때 발밑으로 서울의 모습이 서서히 펼쳐지던 그 순간, 혹시 기억하시나요? 늘 보던 익숙했던 도시의 건물들이 마치 장난감처럼 작아지고 복잡하기만 하던 도로가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지는 그 느낌. 잠시나마 일상의 무게를 잃고 하늘과 가까워지는 듯한 그 기분은 참 낭만적이기도 하고 또 어딘가 아련하기도 한 남산 케이블카만이 주는 아주 특별한 경험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쩌면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남산은 당연히 나라의 땅이고 시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공공의 공간이니까요. 그곳에 오르는 케이블카는 너무나 당연하게 서울시나 어떤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일 거라고요. 우리 모두의 공간인 남산을 더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나라에서 마련해준 일종의 공공 서비스라고 여기는 게 어쩌면 아주 자연스러운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추억이 담겨있는 이 하늘 위의 여정은 과연 누가 소유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이 아름다운 풍경 뒤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남산 케이블카는 공공시설이 아닙니다. 지난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한 번의 경쟁도 없이 오직 한 가족이 운영해온 개인 사업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려온 남산의 풍경과 그곳에 오르는 경험 뒤에는 한 집안의 아주 오래되고 독점적인 사업이 있었던 것이죠. 이 이야기의 시작을 알려면 시계를 아주 멀리 60여 년 전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모든 것을 새로 일으켜야 했던 1960년대 초, 한국은 경제 발전을 위해 정말 모든 노력을 기울이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정부는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관광산업 육성에 주목했고 그 방안 중 하나로 서울의 상징인 남산의 케이블카를 설치하자는 계획을 승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1962년 한국삭도공업 주식회사라는 이름의 회사가 남산 케이블카의 첫 운행을 시작합니다. 이름만 들으면 어떻습니까? 한국전력공사나 한국도로공사처럼 누구나 당연히 국가가 운영하는 공기업이라고 생각할 법한 그런 이름이죠. 하지만 이 이름 뒤에는 다른 진실이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당시에 밀가루 사업으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던 대한제분의 한석진 회장이 세운 100% 개인 기업이었습니다. 즉, 국가의 지원이나 공공자본 한 푼 없이 순수하게 개인의 자본으로 시작된 사업이었죠.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주인이 바뀐 적이 없는 완벽한 민간 사업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요, 설립자인 한석진 회장에서 그의 아들에게로 또 그 아들이 다시 자신의 아들에게 물려주면서 3대에 걸쳐 경영권이 대물림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재벌기업의 모습처럼 남산의 풍경을 운영하는 권리 또한 한 가족 안에서만 계속해서 이어져 온 것이죠. 잠깐 한번 생각해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서울의 심장부인 이 남산에서 어떻게 6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경쟁자 하나 없이 독점적인 사업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1960년대에 정부가 내주었던 최초의 사업 면허증, 그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 면허증에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유효기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유효기간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운전면허도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하고 작은 가게를 열 때도 여러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서울의 심장부인 국유지를 이용하는 이 거대한 사업권에는 언제까지라는 기한이 명시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이 의도였던 아니든 사실상 영구적인 독점권을 부여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번 주어진 권리가 영원히 지속되는 지금의 상식으로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특혜였죠. 자, 이제 이야기를 현재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60년 넘게 이어진 이 영구적인 독점 사업은 과연 어느 정도의 부를 만들어내고 있을까요? 아마 그 규모를 알게 되면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최근 남산 케이블카의 연 매출은 무려 195억 원에 달합니다.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금액이죠. 특히 팬데믹이 끝나고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폭발하면서 해외 관광객들이 다시 서울을 찾기 시작하면서 남산 케이블카는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바로 영업이익률입니다. 195억 원의 매출 중에서 40%가 훌쩍 넘는 약 90억 원이 고스란히 이익으로 남는다는 의미거든요. 보통 제조업은 원자재 비용이나 연구개발비가 많이 들고 서비스업도 끊임없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남산 케이블카는 60년 전에 설치한 그 설비를 잘 유지 보수하면서 운행하는 것만으로 삼성전자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도 부러워할 만한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쯤에서 우리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한 해에 이렇게 수백억 원의 돈을 벌어들이는 이 사업은 우리 모두의 땅인 바로 저 남산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는 이 귀중한 땅을 사용하는 대가로 국가에 얼마를 지불하고 있을까요?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산림청과 서울시에 내는 국유지 사용료는 모두 합쳐서 1년에 고작 1억 원 수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95억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그 땅의 사용료로 내는 돈은 1년에 1억 원 남짓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금액이 얼마나 적은 것인지 쉽게 비율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대전의 명물 빵집인 성심당이 대전역에 입점하면서 냈던 월 임대료가 1억 원이 넘는다고 해서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남산 케이블카는 1년 내내 남산 전체를 독점하면서 그 빵집의 한 달치 월세보다도 적은 돈을 내고 있는 셈입니다. 왜 이렇게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문제는 법의 허점에 있었습니다. 현행법상 국유지 사용료를 계산할 때 그 땅 위에서 벌어들이는 막대한 사업 매출은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오직 땅 자체의 공시지가, 그러니까 국가가 정한 땅값만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죠. 케이블카가 지나가는 땅은 대부분 개발이 어려운 산비탈의 자연녹지이니까 당연히 땅값이 쌀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그 결과 수백억 매출에 1억 사용료라는 이런 기형적인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조금만 더 천천히 짚어보면 이러한 독점 구조가 낳는 불편함과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주말에 남산 케이블카를 타려면 땡볕이나 추위 속에서 한두 시간씩 줄을 서는 것은 예사이고 60년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낡은 시설은 어딘가 불안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교통 약자들의 소외입니다. 엘리베이터나 경사로 같은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남산의 풍경은 그저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결국 오랜 시간 쌓여온 시민들의 불만에 서울시가 직접 나서기로 합니다. 명동역 근처에서 바로 탑승할 수 있고 휠체어도 쉽게 들어갈 수 있으면서 한 번에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최신식 곤돌라를 새로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죠. 60년 동안 굳건하게 이어져 온 독점애성에 균열이 생길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당연히 기존 케이블카 회사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면서 서울시의 곤돌라 사업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야기는 이제 법정 드라마로 넘어갑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더 많은 시민의 편의를 위한 공공사업이니까 당연히 서울시가 이길 것이라고 예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의 판결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법원은 놀랍게도 60년 독점 기업인 한국삭도공업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서울시의 완벽한 패배였죠. 대체 법원은 왜 이런 판결을 내린 걸까요?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법원이 근거로 둔 법은 공원녹지법이었습니다. 이 법의 취지는 이름 그대로 공원의 자연과 녹지를 훼손하지 않고 잘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법원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서울시가 곤돌라를 지으려면 기둥을 세워야 하는데 이 기둥을 세울 부지의 용도를 자연 녹지에서 다른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법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멀쩡한 자연을 왜 훼손하려 하느냐는 것이죠. 아주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시민 모두를 위한 남산의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 결과적으로는 이미 그 자연 위에서 60년간 독점적으로 이익을 얻고 있는 한 개인 사업자를 지켜주는 튼튼한 방패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한두 시간씩 줄을 서서 이 낡은 케이블카를 타야만 하는 걸까요? 다행히도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즉각 항소했고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알려지면서 정부와 국회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공원 안에 설치하는 케이블카 같은 시설물에는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서울시는 법적인 문제 없이 곤돌라 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변화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 허가에 20년이라는 유효 기간을 두어서 주기적으로 사업자를 공개 경쟁을 통해 심사하자는 법안입니다.
이것이 통과된다면 제2, 제3의 남산 케이블카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가 마련되는 셈입니다. 물론 회사 측의 입장과 반론도 있습니다. 그들은 60년 전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시절에 큰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해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일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명백한 자신들의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하죠. 수십 년간의 노력을 통해 쌓아 올린 자신들의 권리 역시 존중받아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케이블카 장밖으로 보이는 저 아름다운 서울의 풍경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한 가족의 앞마당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공유하는 자산이죠. 그렇다면 그 풍경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은 과연 네가 그리고 어떻게 놔두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이 긴 이야기를 따라오시면서 우리 사회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일지도 모릅니다.